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저는 전자제품을 살 때는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 편이에요. 필요한 기능 이외에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른 전자제품들과는 다르게 카메라는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 기능 숙지 여부에 따라 촬영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결과물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나소닉 GH6를 기준으로 한 영상 매뉴얼을 함께 보며 촬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GH6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파나소닉의 많은 카메라들이 동일한 매뉴얼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제품의 사용 설명서는 파나소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파나소닉을 포함한 많은 제품들이 두꺼운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에 업로드만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매뉴얼을 다운받아 제본업체에 맡긴 후에 종이로 프린트해서 보고 있어요.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종이로 된 매뉴얼을 보며 익히는 게 더욱 편하더라고요. 이 두꺼운 매뉴얼 중 오늘은 비디오 설정에 관한 매뉴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나소닉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최적의 모드는 크리에이티브 동영상 모드입니다. 모든 비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촬영 모드로 카메라 상단의 촬영 모드를 비디오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M 모드로 놓으시면 크리에이티브 동영상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 모드로 전환하면 촬영 화면이 이렇게 비디오 촬영에 적합한 스타일로 전환이 되죠. 상단 좌측부터 픽처 프로파일 요약, 가운데는 촬영 파일 형식, 촬영 화질, 비디오의 이미지 영역, 포커스 모드, 초점 영역, 그리고 손떨림 방지와 같은 영상 세팅의 정보가 표시되고요. 하단의 좌측부터는 녹화 램프, 셔터 스피드, 조리개, 노출, ISO와 같이 촬영 세팅이 표시되며 비디오 촬영 시간이나 배터리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도 표기되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촬영 모드가 아닌 경우 A 모드나 P 모드에서도 표시 방법을 크리에이티브 모드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비디오 우선순위 표시를 ON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디오 촬영이 불가능한 설정을 지정하실 경우 표시 모드는 다시 일반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촬영하시다가 바로 사진을 촬영해야 할 때 영상 모드에서 바꾼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와 같은 설정들이 자동으로 사진 모드에도 적용이 되길 원하실 때가 있죠. 크리에이티브 비디오 결합 메뉴에서 비디오 촬영과 사진 촬영 설정을 매치시키거나 분리할 수 있어요. 비디오 설정과 사진 설정 4개 모드를 이렇게 동일하게 하거나 사진 4개 모드의 설정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 IA 모드는 완전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지정한 설정에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에서의 AF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촬영할 때 AF에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모드 1에서는 촬영하는 동안만 카메라가 계속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모드 2에서는 카메라가 촬영 대기 중과 촬영 중에 자동으로 피사체에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가지 설정이 다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촬영 대기 중에도 계속 포커스가 전환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꼭 모드 2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AF의 세부 조정입니다. 초점 방식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AF 속도와 감도 설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AF 속도는 말 그대로 초점을 빠르게 이동하느냐, 느리게 이동하느냐입니다. 너무 빠르다면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것이고, 너무 느리다면 시청자가 답답함을 느끼겠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잡아내고 전환해야 하는 스포츠 촬영 등에서는 빠르게 감성적인 장면 전환 등을 더 좋아하신다면 약간은 느리게 세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AF 감도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속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감도는 피사체와의 거리가 급격히 변할 때 카메라가 초점을 즉시 맞추는지 아니면 잠시 기다린 후에 맞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려우시죠? 속도와 감도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AF 모드에서 초점이 잘 맞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초점 포인트를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디스플레이 확대 모드를 통해서 초점 포인트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외장 모니터를 통해 주로 초점을 확인하는데,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초점을 조금 더 미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GH6에서는 바디 앞면 렌즈 옆쪽에 펑션 버튼으로도 모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밝기를 제어하는 세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신이 가진 촬영 환경이나 주로 촬영하는 스타일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 매뉴얼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IS 감도는 세팅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브이로그 촬영을 하실 때는 노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ISO를 오토로 두고 촬영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너무 높은 ISO 값은 노이즈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때 ISO 변화의 제한값을 설정해서 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모드를 크리에이티브 비디오 모드로 설정하신 후 메뉴로 들어가 ISO 감도를 설정해 주세요. ISO 자동 상한 설정에서 200에서 12800까지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에서는 3200, 풀프레임에서는 6400 정도로 상한을 두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촬영을 위한 보조 기능들입니다. 이 부분은 파나소닉의 영상 카메라로서의 장점이 잘 드러난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플리커 감소입니다. 동영상 촬영 시 인공 전구로 인해서 플리커, 쉽게 말해서 화면 깜빡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플리커는 셔터 속도 조절로 제어가 가능해요. 이 모드는 PASM 모드에 자동 노출이 온 상태일 때 플리커 방지를 위해서 셔터 속도를 고정시켜서 플리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셔터 스피드와 게인 조작에 대한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말 그대로 셔터 속도 값과 게인 값의 표시 단위를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셔터 속도 ISO, 앵글 ISO, 그리고 셔터 속도 dB로 표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셔터 속도 ISO는 우리가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보는 방식처럼 셔터 스피드와 ISO로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앵글과 ISO는 그대로 표기하되 셔터 스피드를 셔터 각도로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위해서는 프레임 수의 2배의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라는 얘기는 모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끔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다가 슬로우 모션을 주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60프레임으로 전환하였을 때 깜빡하고 셔터 스피드를 바꾸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가 아닌 셔터 각도로 설정해 두시고 촬영하셨다면 이런 실수를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셔터 각도를 180도로 설정해 두셨다면 프레임 수의 변함과 관계없이 셔터 스피드가 자동적으로 프레임의 2배가 됩니다. 프레임 수 변경, 셔터 스피드 변경이라는 두 번의 전환이 아니라 프레임 변경 한 번만으로 촬영 세팅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셔터 속도와 dB인데요. 셔터 스피드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초로 표시를 하고 게인을 ISO가 아닌 dB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파형 모니터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외장 모니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웨이브 폼을 GH6에서는 파형 모니터 값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형 모니터는 휘도값 16에서 0%의 IRE를 표시해 줍니다. 사람의 피부톤이 잘 표현되는 IRE 값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 값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각 점선은 10%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파형 모니터는 촬영 모드에서 메뉴, 모니터 표시, 다음으로 촬영 모니터와 벡터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파형 모니터가 표시될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폿 휘도계입니다. 제가 파나소닉의 기능 중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저는 이 기능으로 인물의 노출 값을 판단하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로그는 노출을 플러스 1.7 스탑 정도 해야 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화면의 아래에 있는 노출 정보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측광 방식에 따라 적절한 노출 값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이 정보를 보고 노출을 측정하시는데, 이 방식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수에 따라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하나의 예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오는 통창압 역광에서 노출 정보는 이 프레임 안에 전체적인 빛의 평균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출값은 적정으로 보이는데 사실 인물은 매우 어둡게 촬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측광을 스팟으로 변경하고 인물에 맞춘 후에 보면 인물은 또 적정 노출인데 창문은 너무 밝게 촬영이 돼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춘 촬영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만 뒷배경이 얼마나 날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도 후보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이때 스폿 휘도계를 사용하면 이렇게 평균 측광으로 전체적인 노출을 판단하면서 동시에 인물의 노출값도 볼 수가 있어요. 스폿 휘도계는 메뉴에서 설정, 비디오, 스폿 휘도계를 ON 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특정한 곳을 지정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유저분들이라면 이 기능은 인물 촬영 시에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마커 기능입니다. 가끔 일반적인 화면비인 16:9의 사이즈가 아닌 4:3이나 2.35:1 같은 화면비의 영상을 만들고 싶으실 때가 있죠. 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할 때 어림잡아 이 정도쯤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촬영하실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촬영하는 게 보다 더욱 정확할 거예요. 메뉴에서 설정, 비디오, 프레임 마커를 선택하시면 2.39:1을 비롯한 다양한 프레임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한 프레임 마커의 색과 불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4:3 영상을 촬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파나소닉 GH6를 기준으로 한 비디오 촬영 매뉴얼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기능들은 전체 매뉴얼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촬영에 있어서 매뉴얼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의성을 통해서 촬영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더욱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물 자체의 퀄리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노출의 3요소 정도만 가지고 촬영을 해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한번 정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즐거움이 생기실 거예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